안녕하세요. 존청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녹화하는 시점이 캘리포니아 시간 토요일 오전인데요. 어제 금요일 하원에서 1200불 체크 지급을 포함한 경기 부양 패키지 법안, 일명 스티뮬러스 법안을 통과시켰고 바로 2시간 정도 뒤에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최종법으로 확정되었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지만 특히 이 영상을 지금 보시는 분들이 특히 궁금해하는 사항으로 아마도 1200불 이 스티뮬러스 체크에 대한 내용에 대해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와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고오버하고 어떻게 하면 또 체크를 빨리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요. 우선 금액이 얼마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답은 성인 한 명당 1200불의 체크를 받고 또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17세 미만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만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 자녀 1인당 추가로 500불씩을 받을 수 있다고 하죠. 그럼 두 번째 질문이요. 내가 받는 이 금액에 제약은 없는지, 즉 금액이 줄어드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답은 소득 수준에 따라 줄어들 수 있는데요. 세금 신고서상 내가 싱글로 신고를 하는 경우 Adjusted Gross Income이라고 하는데 대개 자기의 연소득이라고 보면 될 것이고요. 이 금액이 75,000불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1200불 전체를 다 체크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만약 75,000불을 넘을 경우에는 1200불에서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해서 그 소득액이 Adjusted Gross Income이 99,000불을 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체크 금액은 0이 됩니다. 그래서 99,000불 이상의 연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이 스티뮬러스 체크를 받지 못한다는 그런 결론이 되겠죠. 만약에 이게 개인이 아니라 부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요, 이 소득 제약 수치가 2배로 늘어나는데요. 즉, 싱글이 75,000불이라고 했으니까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는 이 2배인 소득에 대해서는 1인당 1200불씩, 즉, 부부 공동으로 봤을 때 2400불씩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금액, 소득액이 금액을 넘어서면 싱글과 마찬가지로 페이스 아웃, 즉 조금씩 받는 그 체크 금액이 줄어들게 되는데 자녀가 없는 부부의 경우에는 부부 공동소득이 19만 8,000불을 넘으면 체크를 하나도 못 받게 된다고 하고요. 또 자녀가 만약에 2명 있는 경우라고 하면 21만 8,000불까지가 소득 그 맥시멈 금액이라고 하네요. 자, 세 번째 질문이요. 몇 번에 걸쳐서 체크를 받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답은 예전에 그 하원에서 이 법이 나왔을 때, 지난 하원에 내용이 제출되었을 때만 해도 2번에 걸쳐서 받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말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한 번에 받는다라고 합니다. 자, 네 번째 질문으로요. 대학생들은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이 17세 미만 자녀들만 추가로 체크 500불 받을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만약 대학생들이 만약에 그 부모의 부양가족, 자녀로 들어갔다면 보통 이제 한 24살까지 법적으로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별도의 소득이 특히 이제 대학생들의 경우 없을 때에는 부양가족,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추가 체크 500불의 혜택을 볼 수 없을 것이라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본인이 소득이 있어서 부모님의 부양가족이 아니라 내가 별도로 이제 세금 신고를 했다고 하면 체크를 받을 수 있겠죠. 따라서 이제 뒤이어서 나오겠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 2008년에는 뭐 예를 들어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갔지만 2019년에는 별도로 자녀들이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추가로 체크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말씀드린 그 소득이 있는 2019년도에 있었던 경우라고 하면 별도로 2019년도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 오늘의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깊이 있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2018년도, 19년도에 세법이 개인소득세 신고에 있어서 그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특히 자녀들이 별도의 소득이 있었다 하더라도 과거에는 부모님들의 그 소득세 신고서에 같이 합쳐서 신고하는 게 더 유리했었는데 이제는 아마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고 조금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자녀가 별도로 신고하는 게 전체 가구의 어떤
소득세 플래닝이라는 면에서 더 유리하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본인이 직접 스터디를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그 도와주는 텍스 어드바이저하고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18년도에는 18년도부터는 그 개인소득세 신고하는 데 있어서 퍼스널 익셈션이라고 하는 컨셉이 없어지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12,000불 소득에 대해서는 더 소득세를 부과받지 않는 그런 룰이 있거든요. 그걸 적용해 보면 결국 내가 부모님의 디펜던트로 들어가는 것보다 소득이 어느 정도 있을 때 별도 신고를 하게 되면 더 전체 그 패밀리의 세금을 놓고 보면, 총 세액을 놓고 보면 더 유리한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다음 질문으로 5번째. 정부가 내가 이 체크를 받아야 되는 주소를 어떻게 알고 확인해서 보내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기본적으로는 납세자들이 신고한 세무신고서, 즉 이제 뭐 폼 1040이라고 하죠. 1040이라고 하는데 여기 나오는 정보를 활용할 거라고 합니다. 즉 주소지뿐만 아니라 텍스 리펀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뭐 은행 정보가 세금 신고서상에 들어가 있었다고 하면 그 은행 정보를 활용해서 체크를, 실물 체크를 보내주는 대신에 디렉트 디파지트 형태로 제공할 거라고 하네요. 자, 6번째 질문이요. 위의 소득액에 따라 제약이 생긴다고 했는데 언제적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컨셉은 이게 2020년도 세금에 대한 텍스 크레딧입니다. 그런데 뭐 실질적으로는 지금 2020년 3월 시점에 2020년도의 전체 소득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편의상, practically 2018년, 19년도의 세금 신고서상 소득, 즉 adjusted gross income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만약에 내가 지금 현재 2019년도 세금 신고서를 파일했다고 하면 파일은 2019년도의 정보를 기준으로 평가할 것이고, 만약에 19년도 신고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18년도 신고서상의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라고 합니다. 7번째 질문이요. 이어지는 내용일 텐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내가 세금 신고를 2019년도에 대해서 안 했다라고 하면, 또는 이전에도 안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자, 첫 번째로 18년, 19년도를 둘 다 안 했다고 하면 답은 당장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뒤에 나오겠지만 소득세가 안 나와서 안 했다거나 신고를, 또는 사회보장연금, 뭐 디서빌리티 베너핏 받아서 사는 사람들한테도 체크를 준다고 하니 내가 세금 신고 안 했어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고민하느니 지금이라도 빨리 신고하는 게 좋겠습니다. 가 답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상황으로 만약에 내가 18년도에는 신고를 했고 19년도에는 안 했다라고 하면, 첫째, 18년도의 소득액이 제약 조건, 아까 말씀드렸던 싱글은 75,000불, 부부 공동은 15만 불이라고 했죠. 이걸 넘지 않는다라고 하면 굳이 이 체크를 받는 목적으로 봤을 때에는 19년도 신고를 서둘러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주소지가 바뀌었다거나 아니면 은행 정보가 바뀌었거나 아니면 미성년 자녀가 17세를 넘은 상태에서 별도로 소득이 있어서 신고를 하는 게 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도 신고를 빨리 하는 게 체크를 받는 금액에 있어서 좋고, 또한 우리가 빨리 이런 보내는 데 있어서의 에러 없이 뭐 주소지가 바뀌었다거나 뭐 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빨리 체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리하겠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로 18년도에 신고는 했고 19년도에 신고를 안 한 사람들 중에 18년도에는 소득이 많았어요. 뭐 개인의 경우 75,000, 부부는 뭐 15만 불. 18년도에는 이 금액을 넘었는데 만약에 2019년도에는 그보다 적다라고 하면 자격이 되잖아요. 그때는 빨리 신고해서 자격 요건을 확보하고 체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8번째 질문입니다. 2019년도 신고는 어떤 경우에 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도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정부의 방침은 2019년도 신고서가 접수가 됐다고 하면 거기 나온 정보, 주소, 뭐 뱅크 인포메이션 등을 써서 체크나 디렉트 디파짓을 통해 해당액을 보내주겠다 했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의 내용에 비해 변경사항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반드시 빨리 파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첫째, 2018년도에 비해 정보가 바뀐 경우 주소, 은행 정보, 은행이 없었는데 19년도에 뭐 은행이 생겼다고 하는 경우 바꿔야 되고요. 두 번째로 2018년도에는 자격이 안 됐는데 소득이 높아서 19년도에는 소득이 줄어서 자격이 되는 경우, 이때도 반드시 19년도 신고서를 바로 해야 되겠고요. 반대로 18년도에는 자격이 됐는데 소득이 낮았는데 19년도에는 소득이 높아서 자격이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파일 안 하는 게 맞겠죠. 자, 9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19년도 세금 신고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아직 준비가 다 안 된 상태고 이제 또 체크 이제 발행해서 보내준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즉 컷오프 데이트를 언제로 가야 되는지의 질문일 텐데요. 답은 빨리 해라
뭐 IRS는 언제 지금 체크를 발급할지에 대한 얘기는 안 했고요. 아마도 곧이 되겠죠. 그래서 세무신고 아직 안 했으면 빨리 하라라는 그런 식의 인스트럭션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사실 IRS 웹사이트에 스티뮬러스 체크에 대한 FAQ, 자주 묻는 난이라고 하는 그 웹사이트 정보가 있는데요. 아마 밑으로 지금 나갈 겁니다. 여기에도 아직까지는 스티뮬러스 체크에 대한 그 섹션은 있는데 내용은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다고 나와 있어요. 앞으로 그래서 종종 들어가 보시면 관련된 소식이 업데이트가 될 것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언제가 컷오프 데이트인지에 대한 것도 나올 거로 판단됩니다. 이번 법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또 그 한편으로는 재무장관이 계속해서 이제 언론 홍보 활동을 할 때 3주를 얘기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난 2008년도 때 비슷한 그런 그 스티뮬러스 체크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한 4주에서 6주 정도 걸렸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아직 시간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뭐 다시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변경사항이 있었을 때에는 반드시 19년도 거를 신고를 하는 것이 체크를 받는 데 있어서 에러도 없고 빨리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이다 입니다. 자, 10번째 질문이요. 만약에 2020년도에 소득이 엄청 늘어났어요. 그럴 경우에는 내가 이미 받은 체크를 토해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개념은 이 내용은 2020년도의 세금에 대한 환급액의 컨셉이에요. 그러나 지금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 2020년 소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과거 19년, 18년도를 쓰는 건데 만약에 최종적으로 2020년도의 소득이 아주 늘어서 15만 불 이상, 뭐 7만 5천 불 이상이었을 경우이 된다고 하면 토해내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겠죠. 공식적으로 정부가 뭐라 하고 한 건 없고 여러 언론사들의 지금 그 기사를 보면 뭐 뉴욕타임스다, 워싱턴 포스트다, 뭐 USA 투데이 등의 내용을 제가 다 살펴봤는데요. 아닐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토해낼 필요 없을 것이다. 뭐 money would not have to be paid back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네요. 자, 11번째 질문입니다. 18년, 19년도의 소득 기록에 따르면 너무 높아서 자격이 없지만 2020년도에는 이 소득이 그보다 안 돼서 자격이 갖춰질 경우인데요. 이건 사실 뭐 충분히 현실적인 상황이죠. 뭐 지금 경제가 워낙에 안 좋아져서 실직을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안타까운 상황이겠죠. 실직한 상황에 대한 걱정도 그렇지만 체크를 받는 것도 지금 가장 필요한 상황인데 내가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궁금한데 아직까지 이들에 대한 구제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게 2020년도에 텍스 크레딧이기 때문에 2020년도의 세금 신고 방식에 따라서 이와 같은 분들에 대한 구제안도 나올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점에 이 혜택을 못 보고 다음 해로 미룬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겠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경우 2020년도에 소득이 줄어서 실직해서 소득이 줄었다라고 하면 실직한 그 시점에서 unemployment benefit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특히 이번 스티뮬러스 패키지에 굉장히 많은 이 unemployment benefit에 대한 예산액이 할당됐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수월해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12번 질문입니다. 12번째 질문으로 체크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에 대한 질문이고요. 답은 아닙니다.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또한 소셜 시큐리티 베너핏 또는 뭐 디서빌리티 인슈런스, 디서빌리티 베너핏 이런 것들을 받는 경우에도 자격이 있는지 답은 예스이고요. 뭐 실업자도 받을 수 있고 베테랑이죠. 뭐 상위 군경들도 이에 대해 혜택을 볼 수 있다. 체크를 받아볼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체크를 받기 위해 정부에 어떤 지원서를 제출하거나 해야 되는 게 있냐? 그렇지 않다. IRS가 이미 과거 기록으로 그 납세자의 뱅크 인포메이션 주소지 같은 정보가 있으니 그쪽으로 자동적으로 보내실 것이다. 언제 체크를 받을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부 장관은 계속 3주 뒤를 얘기하지만 과거의 기록을 보면 아마도 4주에서 6주 정도가 걸릴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하고 있는. 만약에 내가 체크를 몇 주 뒤에도 계속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급 이후에 페이퍼 노티스를 모든 납세자들한테 보낸다고 합니다. 얼마가 주어졌고 또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노티스일 텐데요. 그 노티스에 나온 그 정보에 따라서 이게 나한테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거기 나오는 그 컨택 넘버로 연락을 하면 된다고 하네요. 자, 16번 해외 거주 미국인도 받을 수 있느냐? 답은 예스고요. 다만 똑같은 조건, 소득 조건 그리고 소셜 넘버가 있어야 돼요. 해외 거주 미국인도 받을 수 있느냐? 답은 예스고요. 다만 똑같은 조건, 소득 조건 그리고 소셜 넘버가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못 받는 사람은 누구냐?
뭐 부자들이라고 하네요. The wealthy라고 표현하는데요. 당연히 아까 얘기했던 그 소득이 높아서 못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non-resident alien이죠.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됩니다. 영주권자는 아닙니다. 비거주자, non-resident alien은 못 받고요. 아까 또한 17세 이상 자녀 등의 그 부양 가족들도 별도로 받지 못한다라는 게 답입니다. 이 1200불 체크 받는 것에 대해서 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은 아닙니다. 이것은 텍스 크레딧의 개념이고 따라서 과세 소득이 아니니 소득세 신고에 포함해야 되는지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과거에 세금을 안 내서 백텍스가 나오는 상황이라거나 아니면 차압을 받는 이런 경우에도 이 체크는 받을 수 있느냐? 답은 yes. 그럼에도 받습니다. 경기를 어떻게든 살려보고 도와주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체크를 받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합니다. 이런 체크를 또 받을 수도 있나? maybe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경제 상황에 따라 이와 같은 플랜을 다시 내놓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maybe가 답일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가 스티뮬러스 체크에 대한 궁금한 질문들이었습니다. 도움되었기를 바라고요. 이제 이 스티뮬러스 체크 내용에 대해서 제가 더 올리는 건 아마 없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IRS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관련 정보가 계속해서 업데이트 될 테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 많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미국에서 비즈니스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미국 관련해서 동시에 비즈니스 또는 자산관리 투자를 하는데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저희 채널에 이와 같은 미국 세법, 상법, 투자법 관련된 컨텐츠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또 쌓이고 있으니까요. 구독하시고 좋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수선한 이 시기에 항상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